카페 한켠에서 오랜만에 모인 5명의 동창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립니다. 나 글쎄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과일칼이 들어있지 뭐야. 어머, 난 휴대폰이 거기 들어있었어. 설마 냉장고에 있으리라곤. 냉장고 속에서 얼음처럼 식어 있었지 뭐야. 난 돋보기 안경이 쌀통 안에서 나왔어.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위험해. 하며 서로의 실수를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만 웃음 뒤엔 어딘가 쓸쓸한 공기가 남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요즘 이름이 안 떠오를 때가 자주 있긴 해. 그럴 때면 괜히 무섭더라고. 순간 웃음이 먹고 눈빛이 서로 마주칩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위로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히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라면 어떨까요? 뇌는 결코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가끔 깜빡이고 걸을 때 중심을 잃거나 감정이 예전보다 쉽게 요동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혈관 속에서는 이미 작은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은 여전히 우리 세대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절반 이상은 단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흘려보낼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는 시작으로 삼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용한 신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뇌를 지켜주는 3가지 음식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의 신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한 아침, 몸은 그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는 이미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과정은 통증 없이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잃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뇌는 침묵 속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가끔 말을 하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감정이 예전보다 쉽게 요동치며 가벼운 어지럼이 잦아진다면 단순한 피로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 속에서 이미 작은 손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이런 미세한 변화를 전조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뇌세포의 일부는 돌이킬 수 없이 죽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은 통증이 있어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혈관 질환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는 것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혈관은 좁아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피가 조금씩 탁해지고 흐름이 더뎌지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는 서서히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혈전 하나가 그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순간까지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이미 위기가 진행 중인 셈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이 몸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할 때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기억이 예전보다 흐릿해지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늘고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정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병이 찾아오기 전에 그 문턱에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미리 알아차린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아무 일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며 그 평온함이 오히려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뇌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뇌경색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순간 우리는 왜 예방이 곧 생명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뇌경색은 뇌 속 혈관이 막혀 산소와 영양의 흐름이 끊기는 병입니다. 피 한 방울이 지나가지 못하는 순간 뇌세포는 바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단 몇 분 만에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과 행동, 기억을 담당하던 기능들이 하나씩 꺼져갑니다. 뇌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죽은 세포는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를 침묵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병의 진짜 무서움은 시간에 있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몇십 분, 그 짧은 틈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팔과 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혈류를 되살리는 치료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어지러워서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그 몇십 분이 평생의 장애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가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그 배경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작은 불균형과 방심이 있습니다. 혈관 속 기름기, 높은 혈압,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가 조용히 벽을 두껍게 만들고 결국 피의 길을 막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날 한순간의 쓰러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평소 혈압을 관리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며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뇌경색의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몸을 돌보는 사람만이 그 짧은 골든타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의 지혜란 결국 응급실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뇌경색을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아침에도 멀쩡했어요. 갑자기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전날의 식사, 그 전주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방심이 평생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병이 시작된 뒤에 서두르기보다 그 이전에 막히지 않도록 만드는 것. 예방은 치료보다 빠르고 훨씬 현명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조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이자 최고의 약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 속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혈관을 막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막힘이 왜 생기는지, 혈관이 손상되는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해야 비로소 뇌를 지키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혈관을 병들게 합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을 보내고 노폐물을 되돌려 보내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그 순간부터 몸은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손상이 단번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늦은 밤의 과식, 잦은 스트레스,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서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몸은 이를 고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 염증이 반복되면 오히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처음엔 부드럽던 혈관이 점점 굳어지며 피가 지나갈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상경화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의 죽처럼 끈적한 상태의 기름기와 찌꺼기가 쌓여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가 흐르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피 속의 찌꺼기입니다. 기름진 음식에서 생긴 중성지방,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당분의 잔여물, 이런 것들이 혈액 속을 떠다니며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몸은 이를 덮으려 혈소판을 모으고 그 결과 피가 점점 끈적해지며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덩어리가 바로 혈전, 즉 피떡입니다. 혈전이 커지면 결국 피의 흐름을 막고 그 순간 뇌로 가는 산소의 길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뇌경색이나 혈관 질환이 뚱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겉모습이 마른 사람이라도 혈관 속에는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경우, 혹은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체형과 관계없이 혈관이 굳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혈관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혈관의 노화는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30대부터 꾸준히 짜게 먹어온 사람이 60대에 이르러 뇌경색에 걸릴 확률이 식단을 조절한 사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의 식습관이 앞으로의 혈관 상태를 결정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는 방식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그 길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따라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새로운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작은 선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짠 국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택하고 밤늦은 간식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단순한 행동들이 쌓이면 혈관 속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혈관을 만들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혈관의 회복력을 깨워주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자연이 준 약과 같은 세 가지 음식이 어떻게 뇌를 지키는 힘이 되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혈관 질환만큼은 다릅니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을 때쯤이면 이미 뇌의 손상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나 시술로 막힌 곳을 뚫을 수는 있어도 잃어버린 세포와 기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방의 힘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좋은 음식,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움직임,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음의 여유가 혈관의 재생력과 회복력을 다시 깨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방의 본질입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은 쉽게 회복되지 않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는 일은 가능합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짠맛과 기름기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혈액의 흐름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습관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피의 순환을 돕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약보다 더 깊은 치료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방의 또 다른 힘은 지속입니다. 약은 끊으면 효과가 사라지지만 습관은 꾸준할수록 몸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그 선택이 한 달, 1년, 10년 쌓이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예방의 벽이 됩니다. 병이 찾아올 틈조차 주지 않는 몸, 그것이 진짜 건강한 상태입니다. 예방은 단지 의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삶을 다루는 태도이자 자신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 대신 오늘만큼은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뇌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루하루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뇌가 평생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방입니다. 치료는 뒤늦은 대처지만 예방은 미리 준비된 평온입니다. 미리 알아차리고 미리 관리하는 사람만이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뇌를 지키고 혈관을 맑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 같은 음식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약입니다. 다음에서 그 3가지 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막혀도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손상돼도 서서히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회복력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약보다 천천히 작용하지만 더 깊고 오래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첫째는 찐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피를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강이 아니라 한번 찐 뒤에 말린 생강가루가 더욱 강력한 효능을 냅니다. 찜 과정을 거치면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뀌며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고 피가 엉기는 것을 막는 효과가 커집니다. 식사 후 미지근한 물에 한 작은 술만 타서 마셔도 속이 따뜻해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찐 생강가루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손발이 차서 드셨는데 몇 달 뒤 정기검진에서 혈류 속도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별다른 약도 아니었는데 그 꾸준함이 혈관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몸은 결국 반복된 습관에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색이 진한 보랏빛 열매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혈관 내피세포의 탄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 나이가 들어도 혈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돕습니다. 요즘은 생으로 먹기 부담스러울 땐 분말 형태로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방법이 많습니다. 단맛이 거의 없어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로니아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낮아지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몸속 피가 맑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강황가루입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피가 엉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간에서의 해독작용을 도와 피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강황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의 강황가루와 한 꼬집의 후추를 넣어 마시면 몸이 안쪽에서부터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분은 혈관 검사에서 뇌혈류 속도가 낮다는 진단을 받은 후 약 대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매일 강황과 생강, 아로니아를 번갈아 섭취하며 걷기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셨습니다. 반년 후 재검사에서 혈류 상태가 안정되고 어지럼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보다 음식이 천천히 고쳐주더라고요. 몸이 다시 내 편이 된 느낌이었어요. 이 3가지 음식은 모두 자연이 준 약과 같습니다. 인공적인 약처럼 즉각적인 변화는 없지만 꾸준히 섭취할수록 몸의 흐름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피가 부드럽게 돌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살아난 신호입니다. 좋은 음식은 그저 건강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불규칙한 습관과 함께라면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음식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열쇠, 생활 습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쁜 습관이 어떻게 혈관을 다시 막아버리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혈관을 상하게 하는 습관이 계속된다면 그 효과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건강은 더하기보다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머금게 만들어 혈압을 높이고 그로 인해 혈관 벽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혈관은 서서히 단단해지고 결국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국물 음식, 젓갈, 절임류 같은 음식들은 짠맛이 입에 익숙해져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 혈관을 공격하는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익숙한 짠맛에서 한 숟가락 덜어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혈압과 뇌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튀김류, 패스트푸드, 햄과 소시지에는 몸속에서 쉽게 산화되는 지방이 많습니다. 이 지방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관 속에서 엉키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무겁게 흐르며 그 결과 뇌로 향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한 끼라도 덜 느끼게 덜 자극적으로 먹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혈관을 부드럽게 돌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설탕이 많은 간식은 혈당을 갑자기 올리고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벽은 반복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결과 혈관의 탄성이 약해집니다.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도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식사 시간의 불규칙함도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먹거나 하루에 한 끼만 몰아먹는 생활은 혈당과 혈압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피는 진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물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혈류의 흐름이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이렇듯 혈관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와 생활의 거울입니다.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일이 더 큰 힘을 냅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단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소금을 조금 덜고 기름을 줄이고 하루에 한 잔의 물을 더 마시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혈관은 다시 본래의 길을 되찾습니다. 이제 그 길을 오래 지켜내는 방법, 즉 실천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어떻게 몸을 바꾸는지, 그리고 꾸준함이 왜 약보다 강한 치료가 되는지를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훌륭한 방법이라 해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천의 첫걸음은 작고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금세 지치기 마련입니다.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생강가루를 조금 타서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일,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매일 쌓이면 몸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피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며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걷기는 뇌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리듬 있게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안정된 속도로 피를 순환시키고 혈관은 자연스럽게 유연해집니다. 매일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걷는 동안 스트레스가 풀리고 뇌는 새로운 산소로 다시 깨어납니다. 강황가루는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생강가루는 공복보다 식후에 마시면 속이 편안합니다. 아로니아는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마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강관리가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생활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실천의 또 하나의 열쇠는 시간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해서는 아무 변화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몸은 그 꾸준함을 기억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루틴은 신뢰를 만듭니다. 몸은 이 사람이 나를 챙기는구나 하고 조금씩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매일 반복될 때 그 꾸준함이 약보다 강력한 약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려 애쓰기보다 하루에 한 번 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그 선택이 쌓여서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음입니다.
내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지금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생명을 바꾼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실천한다면 몸은 반드시 그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희망의 신호, 그리고 다시 젊어지는 혈관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큰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이라도 꾸준히 돌보고 관리하면 다시 길이 열리고 피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혈관의 재형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막혀있던 길이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뇌로 산소와 영양을 다시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게 느껴지진 않지만 몸은 분명히 그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덜합니다. 감정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몸 안에서 순환이 되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다시 자신의 리듬을 되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탓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혈관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돌보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반응합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관리가 쌓이면 피는 다시 흐르고 길은 다시 열립니다. 그 과정이 느려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 느림 속에 진짜 회복이 숨어 있습니다.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변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던 사람이 이제는 계단을 올라가도 괜찮다고 느낄 때 그 안에는 단순한 체력 이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믿게 되는 순간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건강이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몸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뇌 또한 이 변화를 느낍니다. 피가 잘 흐르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막혔던 신호가 다시 이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며 감정의 폭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돌보는 일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명확히 생각하고 부드럽게 느끼며 온전히 살아가는 힘, 그 모든 것이 혈류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봐주면 나는 다시 새 길을 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몸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는 순간 혈관은 다시 살아나고 뇌는 생기를 되찾습니다. 조급함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그 꾸준한 걸음이 평생의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희망의 메시지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몸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다음에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건강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이 바로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되리라 믿지만 건강은 기다려준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오늘의 한 끼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전조는 언제나 몸의 신호로 나타납니다. 가벼운 어지러움,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순간, 잠깐의 기억 공백, 미묘한 피로감. 그 모든 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순간, 그때가 바로 나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결심도, 특별한 의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쁜 습관을 멈추는 일, 하루에 한 번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일, 그 단순한 선택이 바로 뇌를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한 번 덜 짜게 먹고 한 번 더 걷는 것, 오늘 한 잔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혈관을 바꾸고 그 혈관이 다시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병이 찾아온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혈관이 다시 흐를 수 있는 순간이며 당신의 뇌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쌓이면 병이 아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결론에서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 일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건강은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잃기 전에 깨닫는 데 있습니다. 뇌와 혈관은 하루아침에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이 서서히 길을 막고 그 길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힘도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 곁을 지키던 아내는 약보다 식탁을 먼저 바꿨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매일 아침 생강차를 끓여 함께 마셨습니다. 함께 천천히 걷고
잠들기 전 서로의 손을 잡는 일을 매일 이어갔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의 말이 조금씩 돌아왔고 의사는 기적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이었어요. 그들에게 건강은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하루의 태도였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조금만 돌봐주면 몸은 스스로 길을 찾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오늘 단 하나의 좋은 변화를 실천하는 일, 그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하루 속에서도 그 변화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모금의 물, 한 걸음의 걷기, 한 숟가락의 절제,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일의 뇌를 지킵니다. 몸은 그 노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 조용하지만 강한 회복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그 꾸준함이 인생의 리듬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지만 깊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삶을 지키는 지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내일의 건강한 미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